여러분, 피부에 주름 생기면 스트레스 받고 뭔가 푸석푸석해지는 거 싫고 피부가 반짝반짝했으면 좋겠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홈케어도 많이 하고 시술 같은 것도 받고 하는데, 사실 피부과 의사인 저도 시술을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뭔가 시술을 하면서도 약간 한계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듣기 위해서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형외과 황동현 원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홍동현이라고 합니다. 40대 넘어가면 누구나 다 지방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그늘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과 와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눈밑지방. 저거는 내가 사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못 해주는데, 피부과에서는 그거 안 하시나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 수술을 하는 피부과에서는 하시지만 저희가 수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방법은 그 밑에 그늘진 부위를 저희는 이제 필러로 많이 채우거든요. 근데 수술을 원치 않으시거나 심하시지 않은 분들은 필러로도 되게 많이 만족을 하시기는 해요. 혹시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하나? 성형외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러를 사용을 하니까 필러적인 접근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눈밑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뼈 있는 데까지 들어가고, 눈밑 고랑 인대 아랫부위에는 여러 가지 연부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한 번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방이 만약에 많다면 지방을 물리적으로 빼거나 아니면 재배치해 주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눈밑이 이제 불룩해졌다거나 아니면 눈밑 고랑이 생겼다라고 할 때 환자분들의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계시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는 수술을 해서라도 이걸 해결하고 싶은지 아니면 회복 기간 없이 그냥 짧게 회복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방법을 다르게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옵션이 많으신 거네요. 저 솔루션이. 네. 원장님, 그러면 눈꺼풀도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처져서 눈이 약간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피부과에서는 뭐 주로 많이 하는 게 아이서마지 혹은 탁셀 레이저 이런 걸 좀 해서 그 둘 다 피부에다가 열을 줘서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저 정도 된 30, 40대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뭐 연세가 많아서 많이 처졌거나 혹은 눈꺼풀이 되게 두꺼우시거나 이러면 사실 크게 효과가 없어요.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하죠? 성형외과는 뭐 눈밑과 마찬가지로 눈꺼풀 위에도 동일한 구조거든요. 눈이라는 게 위랑 아래랑 똑같아요. 그냥 미러 이미지 같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부 있고 지방 있고, 여기도 눈 위를 이제 보정하는 그런 인대들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피부가 많이 처졌으면 피부도 절제를 하지만 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아래쪽은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해지고요, 눈 위는 지방이 안으로 꺼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 꺼진 지방을 채워주고, 안에 있는 뭐 인대 조직이 늘어나 있으면은 그걸 다시 복원시켜주는 수술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잘라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처졌을 때는요,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썹이랑 이마랑 하나의 유닛으로 봐요. 눈썹이랑 이마예요? 예, 이분이 만약에 눈썹이랑 눈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깝다라고 하면은 뭐 쌍꺼풀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만 이제 수술을 해주고요. 네. 여기가 너무 멀다라고 하면은 눈썹 밑을 절개해가지고 거리를 조금 줄여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눈이 처진 이유가 여기 피부가 문제가 아니고 눈썹이 밑으로 내려와서 처진 거라면 눈썹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마 버선 수술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눈이 처진 건데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개가 있네요. 그렇죠.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눈이 처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눈썹이 처진 걸 수도 있고, 눈꺼풀 피부가 늘어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내 눈이 처진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거를 성형외과에 가야 될지 피부과에 가야 될지 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눈꺼풀에 피부가 처졌다라고 느꼈을 때 나는 한번 칼을 대서라도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효과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성형외과를 오시는 것이고,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 네. 하지만 나는 몸에 칼을 대거나 그런 회복 기간을 갖기가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피부과를 가서 시술이나 레이저를 통해서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세대. 제가 해보면은 30대, 40대 한 초중반까지는 확실히 효과가 눈에 보이는데, 좀 그 연령대 이상이 넘어가면 눈에 띄는 개선을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저도 사실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사실 성형외과에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예를 들면은 뭐 눈 밑에 있는 네. 자글자글한 잔주름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아무리 오를 땡긴다라고 해도 그 네네. 피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미세한 주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궁금해요? 네, 여기가 워낙에 피부가 얇아서 3리트 한 후반 정도가 넘어가면 누구나 다 자글자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피부 탄력이 문제여서 탄력을 도와지게 해줄 수 있는 시술들, 예를 들면 써마지 같은 걸 할 때 이쪽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스킨 부스터 되게 많이 해요. 피부에다가 미세하게 주입을 해서 피부 자체를 조금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도움이 돼요. 네네. 원장님 그러면 또 이렇게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팔자주름인데 네. 피부과에서는 팔자주름으로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채우는 거, 뭐 필러나 아니면 스컬트라 뭐 이런 걸로 좀 채워주는 거라, 두 번째는 이게 살이 처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여기를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뭐 볼세라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데를 녹여줄 수 있는 주사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하시죠? 그럼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뭐 필러 같은 거를 넣기도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팔자주름이 생기는 거를 채우는 거랑 당기는 거랑 좀 같이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당기죠? 당기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이쪽 귀 앞을 절개라든지 아니면 눈 밑을 절개라든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조직을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고정시켜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채워주는 거는 보통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술 때까지 누웠는데 필러를 맞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허벅지나 아니면 배에서 지방을 꼽아가지고 퍼진 부위에다가 지방을 같이 넣어줄 거, 그래서 중안면 거상술이라고 하거든요. 팔자주름을 만들고 있는 내려간 조직을 좀 끌어올려서 보존해주는. 그냥 저희가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약간 뭔가 근본을 당겨주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렇게 근본을 건드리다 보니까 회복기간이라든지 또 그렇게 단점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수술이니까. 네네. 그리고 원장님,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어려워하는 건데 목에 있는 가루주름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많이 땡긴다라고 땡겨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당겨서 수술을 하나요? 그럼요. 저희 이제 목이 이렇게 쭉 늘어지면은 네.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부분을 끌어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주름 같은 거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주름은 저희는 네. 필러로 채우거든. 주름 그 안에다가 직접 줬고요. 네. 근데 되게 간단하게 되게 많이 좋아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 정도는 뭐 주름이라고 네. 할 수 없는. 네네네. 목이 계속 구부리는 부위니까 뭐 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되게 유달리 깊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더 이게 깊어지니까 그럴 때 히알루론산 필러로 그냥 간단하게 채워주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목주름처럼 이 깊은 주름이 이마에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일단은 보톡스를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깊은 주름은 사실 보톡스를 안 펴주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주로 필러를 많이 하고, 또 요즘에 뭐 큐브젠 이런 기계들이 있어서 그거는 필러랑 이산화탄소 가스를 조금씩 미세하게 분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해주면 그냥 필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신문물이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리프팅 얘기.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은 리프팅 때문에 울사라 써마지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리프팅의 끝은 거상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리프팅에 대한 거 되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것도 할 얘기 엄청 많죠. 그쵸.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는 전에 한번 네.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뜨는 이 영상 클릭해 주시면 리프팅에 대한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솔직한 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었으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